자, 김무성 대표가 이제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사과부터 합니까? 뭐 사과할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지난번에 작년 9월인데요. 이제 노조 관련된 발언들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강성 노조 때문에 콜트라는 회사, 기타를 만드는 그 회사가 망가졌다라는 발언을 하고요. 또 이제 그 후에 곧바로 콜트 악기 노조가 김무성 대표, 당시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3천만 원을 배상해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소송에서 결국은 이런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성 노조 때문에 콜트라는 회사가 망가졌다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3천만 원 소송 당했거든요. 결국 법원은 그냥 이거 끝까지 가지 말고 정리를 하자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관련된 다른 소송 대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강성노조 때문에 콜트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콜트의 공장 해외 이전 등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점이 명백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렇게 한 거죠. 김무성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대신에 콜트 악기 측에서도 노조 측에서도 소취하하고 3천만 원 손해배상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강제 조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양측 모두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태가 해결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작년 9월 달에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콜트 악기라는 회사의 노조가 반발했고 소송까지 이어졌는지 그 장면 작년 9월로 가보겠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할 결과 아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저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정리를 한 거군요. 일단 저게 불법행위다. 라고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다른 사건에서의 유사 사건에서의 관련된 그런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콜트 악기가 사실 노조 때문에 저렇게 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이런 강제 조정이 나왔고 그게 확정되어서 이렇게 사태가 해결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기타를 만드는 콜트 악기의 제조 장면 보고 계십니다만 저 근로자분들께서 이제 화가 단단히 난 거군요. 자, 김무성 대표가 오늘 귀국했거든요. 김해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중국 활동, 앞으로의 한국 계획, 그리고 콜트 악기 관련된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귀국했습니다. 오늘 3시 김해공항 장면인데요. 그 장면 저희가 김무성 대표의 말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 장면이죠.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 남북 간에 지금 한 반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휴일과 연휴를 이용해가지고 남은 지역을 다 다닐 생각이고 특히 도시 빈민들의 생활 현장을 잘 돌아서 파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느 한 일간지의 보도를 보고 제 비서진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보도에 의한 제가 잘못된 발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그동안 이제 중앙 정치 무대로 많이 안 나갔습니다만 최근에 영입하는 인사들을 보니까 뭔가 새로운 흐름이 좀 보이는 거죠, 길진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한환상 전 통일부총리,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지식인이죠. 그분을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이끌었는데요. 다시 한번 진보 진영에서 원로 지식인을 영입하면서 이 남경필 지사가 보수의 아이콘을 벗고 보폭 대선을 향한 어떤 인재 영입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중도를 향해서 확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환상 전 통일부 장관 YS 때의 통일부 장관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아직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군요. 한환상 전 부총리는 사실은 박정희 정부 때 서울대 교수 시절에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이 된 경력이 있는 대표적인 사실 진보의 원로격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통일원 장관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YS 정부도 초기에 상당히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시절에 초기에
YS 정권 초기에 그러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었고 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에는 어떤 여러 가지 진보 원로들의 목소리를 낼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함께 참여를 한 이런 인사인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소속임에도 저러한 그 인사를 또 말하자면 하나의 그 지도교사 역으로 이렇게 사실상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런 자리에 영입을 한 것은 어떤 본인이 좌우 이념을 넘나드는 그 넓은 스펙트럼으로 큰 꿈을 이루겠다. 본인이 지금 경기도 연정에서 하면서 그 야당과도 이른바 협치, 경기도 연정에서 하나의 모델을 이뤄가고 있다면 앞으로 큰 꿈, 본인이 대권이라고 하는 행보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또 영입을 했던 윤여준 씨가 중도 보수적 성향을 좌우하는 하나의 그 정무적 이러한 지도교사라면 한한상 씨는 그 진보적 이런 스펙트럼으로 넓히는 남경필 지사의 하나의 앞으로 디딤돌로 삼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자, 궁금한 게요. 이제 남경필 지사가 이제 30대부터 국회의원을 했고 2002년 이회창, 노무현 이 두 대선 후보의 대결 시절에 한나라당 대변인 지내면서 보수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변신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남경필 지사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또 야당 출신인 이기우 전 의원을 영입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지금 그 젊은 도지사 중에 지자체장 중에 원희룡 제주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다 함께 대권주자 또는 차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발빠르고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남경필 경기지사입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야권에서도 이런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가장 발빠르고 폭넓은 행보를 보여가고 있는 남경필 지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당의 변신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현재로서의 새누리당 내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 투톱의 엇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부국장. 네. 이렇게 다르네요. 예, 지금 그 이정현 대표는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네. 어쨌든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민정수석을 유지하면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네. 당내로도 계속 확산되는 와중에도 네.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러한 수석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고 정정당당하게 어떤 그 의혹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사퇴론을 계속 펴오고 있습니다. 그 오늘 회의에서도 사실은 어떤 그 이정현 대표는 야당을 어떤 공격하면서 야당을 비판하면서 국정의 협조를 야당이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그 목소리로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강조한 반면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정의 파트너 역할 못지않게 어떤 그 정부도 그리고 어떤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적극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사실은 1차적으로는 정부를 더 네. 나아가서 아까 근원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를 정부가 풀어야 한다라는 이런 촉구를 하는 이런 네.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요, 이제 새로 그 새누리당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정부와 정당과 청와대 3자산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몇 가지 그 현안이 야당의 발목 잡기로 진정이 못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주당적으로 협치를 하시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입니다. 야당이 불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더욱더 야당과의 소통에 성의 있게 나서주시기 원내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날 당 대표, 원내대표 정말 생각이 다르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모습 소개해드렸습니다.